20일 이상 소요됩니다. 공고 후에 본회의 의결까지 최장 60일, 그리고 국민들 투표까지 최장 30일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전부가 아닙니다. 이 앞에 이런 절차 있습니다. 개헌특위 구성안 발의, 본회의 의결, 개헌특위 구성, 개헌안 확정, 발의, 이런 과정이 있는데 심지어 이건 언제까지 끝내라라는 저 위에는 규정조차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시간을 끌면 끌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문제는 이 절차인 건데 시간도 그렇고 내용으로 보더라도 중임제냐 내각제냐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개헌안을 만드는 건 저 개헌특위인데 네. 저 개헌특위가 첫 단추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17대부터 19대 국회까지 이걸 추진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발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주체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학계 참여하고 시민사회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도 광범위합니다. 권력구조 외에도 지방분권, 기본권, 노동권, 환경권 등 많습니다. 지금 친박계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비박인 황영철 의원도 유사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 의도는 좀 더 취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거 하다가 임기가 다 끝나겠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이게 옳은 방향이면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과연 그럴까?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개헌이라는 게요, 대한민국 나라의 틀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걸 대통령의 임기의 단축과 연계시킨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추진한다?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서 헌법 개정을 한다는 건 지금까지 도대체 헌법 개정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개헌을 단순한 정략적인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기 단축을 넣는 김에 권력 구조도 바꿔보자는 건데 이 두 개를 좀 확실히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도 별개로 보이는데요. 네, 제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하겠다라고 해보죠. 이 정도의 헌법 개정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시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네. 국민투표에 들어가면 국민들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의 퇴진은 찬성을 하지만 4년 중임제에는 반대할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진을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 투표용지에 반대표를 행사해야 되는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참고로 이 투표용지는 1987년 실제로 국민투표 때 쓰였던 그 용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는 게 이런 얘기였는데 관계가 없는 걸 좀 하나로 마치 패키지처럼 몽땅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패키지죠. 그래서 자칫 개헌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일종의 국민투표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최근인 1987년 헌법 개정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민주화 물결이 거셌습니다. 그러나 이 부칙을 통해서 당시에 왼쪽입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7년의 임기를 그대로 보장받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임기 마친 대통령이 된 거죠. 지금은 정반대로 저 오른쪽 부칙에 임기 단축을 넣자고 합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기 단축이 아니라 임기를 채우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탄핵이나 하야는 중도에 내려오는 거죠. 하지만 새 헌법에 따라 물러나면 새 헌법으로 임기를 채운 첫 대통령이 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헌법 훼손으로 퇴진을 요구받는데 헌법을 바꿔서 임기를 보장하는 그런 셈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개헌론을 놓고 불난집에 군밤 구워 먹는다 이런 말까지 회자되고 있는데 이게 본질은 아닌 거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